자, 그 다음 평가관리. 평가관리는 요즘은 이거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해요. 평가가 무엇이고, 그 다음에 얘가 왜 중요한지. 평가는 직무관리와 함께 단 한 번도 누락된 적이 없는 매년 나오는 과목이에요. 매년 나와요, 평가는. 평가하고 보상은 매년 나오다가 작년에 보상관리가 내 수업에서 안 나오고 노사관계론에서 나왔어요. 그러니까 내 수업 듣고 노사관계론에서 답을 썼어요.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는 7문제를 맞춘 거죠. 자랑하는 거예요. 손노무사님이 5개밖에 못 맞췄고 제가 7개 맞춘 거예요. 제 수업 들었고, 제가 손노무사님은 이거 보상 안 해요. 제 수업에서 이거 보상해요. 그러니까 노무사님 보상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 수업할 때 보상 진짜 잘 들어야 돼요. 근데 혹시 착각하죠? 인사관리론에서 보상 안 나오네? 대충 해야지? 아닙니다. 노사관계론에서 나와요. 아시겠죠? 그러니까 제 수업은 노사관계론까지 커버가 되는 거니까 잘 공부하면 7문제까지 가능하다. 좋죠, 제 입장에서는. 보상관리를 제 수업에서 내면 인사관리론에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 6문제밖에 못 맞추잖아요. 근데 제 수업을 열심히 들은 사람들이 노사관계론에서 이게 딱 나온다. 그러면 6문제 맞추고 노사관계론 가서 한 개씩 공짜로 더 맞추는 거죠. 알겠죠? 이건 뭐 자부심이 있어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, 노무사들은 법리 대행이 다죠. 컨설팅은 우리가 해야죠. 경영지도사가. 그죠? 그러니까 노무사들은 뭘 잘해야 돼요? 노사관계로 법전을 잘 활용하고 판례를 잘 해야 되죠. 우리는 뭘 잘해야 됩니까? 뭘 잘해야 되죠? 인사관리론을 잘해야죠. 제 수업을. 조직행동론은 이론이에요. 그죠? 컨설팅 현장에서 안 쓰이죠. 노사관계론을 공부해봤자 노무사들한테 밀리죠. 우리가 노무사들보다 더 확실하게 공부해야 되는 건 뭐예요? 무조건 더 잘해야 되는 건 뭐예요? 제 수업입니다. 아시겠죠? 이거 노무사들한테 밀리면 안 돼요. 그래서 제가 책도 안 바꿔요. 다른 건 몰라도 인사관리론은 깊게 공부하셔가지고 시험장 가서 무조건 잘 치십시오. 그러면 컨설팅 할 때도 두고두고 도움이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. 오늘 이 첫 수업에 제가 모든 걸 다 그렸다고. 시험장 가보십시오. 첫 번째 1교시가 제일 중요해요. 1교시 치는데 모르는 거 막 나오잖아요. 2교시, 3교시. 그래서 점심 먹고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. 인사관리를 어렵게 나오면. 그렇지만 우리는 어렵게 나와도 시험장 가면 쓸 수 있어요. 다 다룰 거니까. 저랑 같이 공부하고 시험장 가면 다 쓸 수 있을 만큼 공부가 될 거니까 그렇게 가시면 되고, 그래서 1교시 시험을 잘 쳐야 되고요. 첫 번째. 그러면은 2, 3교시가 아주 자연스럽게 되고 밥 먹고 안 오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. 그 다음에 두 번째, 인사관리론을 잘하면 올해도 제발 인사관리론에서 6문제가 나오는데 보상관리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. 그리고 요거는 노사관계론에서 한 번 더 나왔으면 좋겠다. 그러면은 인사관리론 하나로 7문제가 커버가 되는 거죠. 그 보상관리론도 작년에 어떻게 나왔다? 10점짜리로 안 나와요. 보상관리론은 30점짜리 나와요. 그러니까 제가 커버한 점수는 130점이에요. 손동무사님은 70점 했어요. 이야기하지 마시고. 모범 답안도 제가 썼어요. 작년에 기출문제, 작년에 문제 나온 거 모범 답안 있잖아요. 그 보상관리론 건 제가 썼어요. 제가 수업을 했기 때문에. 수업할 때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딴 데로 빠져가지고 뭐 하다가 지금 평가관리 되게 중요합니다.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. 그러니까 얘 한 문제 반드시 나와요. 그리고 얘 한 문제 반드시 나오고, 얘는 경연에 거쳐서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해요. 개발관리도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하는데 나오면 10점짜리 정도로 나오고, 이런 건 30점짜리 보통 나와요. 지금 이런 것도 30점짜리 쭉 한번 제가 드린 것 중에서 거기 기출문제표 있죠. 기출문제표를 어떻게 활용하냐니까 뒤쪽에 엑셀로 된 거 따로 있을 거예요. 문제만 쭉 적어놓은 거 있을 거예요. 한번 보세요. 그거요. 문제만 쭉 적어놓은 게 있을 거예요. 그거 제가 보면 앞에다가
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. 직무관리, 확보관리 항상 이렇게 만들었죠. 이걸 왜 이렇게 드리냐니까 수업 듣고 난 다음에, 지금 아니지만 수업 듣고 난 다음에 이걸 책에다가 그대로 옮겨 쓰셔야 돼요. 그것만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걸 책에다 옮겨 써야 돼요. 무슨 말이냐니까 책을 읽을 때 기출 문제를 한꺼번에 봐야 돼요. 따로따로 보면 절대 공부가 안 돼요. 아시겠죠? 그러니까 제 책을 보면 제 책에는 거기 나와 있는 문제에다가 기출 문제를 다 적어놨어요.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적으라고만 얘기할 거예요. 그러면 그 수업 시간 적으면 안 돼요. 집에 가셔가지고 그걸 찾아가지고 반드시 적으셔야 돼요. 제가 요거 2013년도에 나왔습니다. 여기다가 기출문제 2013년도 표시하십시오 하면 표시를 하죠. 그걸 댁에 가셔가지고 그걸 보고 그 문제를 책에다가 적으셔야 돼요. 그러니까 핵심 기출 이론반 들으셨던 분은 알지만은 문제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. 뭐 개념을 쓰시고 뭐를 쓰시고 딱 나와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문제를 자꾸 보면, 문제를 보고 책을 읽으면 거기에 맞게끔 책이 읽혀져요. 그 책을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야지 무슨 공부가 되냐니까 공격적인 공부가 되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러니까 책에다가 기출문제 쓰는 거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. 제가 쓰러 갈게요.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그 책에다가 기출문제 쓰는 거는 절대 빠뜨리지 마시고 잘 쓰셔야 돼요. 책에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에다가 쓰시면 되고, 그 공간이 없으면은 제가 줄쳐져 드린 부분이 아닌 거기다가 포스트잇을 붙이셔도 되고, 어쨌든 책에 기출문제를 쓰고 기출문제와 함께 책을 읽어야 된다. 기출문제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밑에서 책을 읽으면 그거 아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될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또 평가 방법. 이것도 기출이 엄청 많이 됐어요. 우리가 평가 방법 뭐 유명한 거 알죠? MBO. 이것도 평가 방법이에요. BSC 평가 방법이에요. MBO 중에서 KPI 들어간 거 있죠. 그거 전부 다 평가 방법이에요. 또 그 다음에 뭐 있어요? 뭐 바스, 보스. 그거는 뭐 인사팀 직원들만 알 텐데 바스나 보스 이런 것도 다 평가 방법이에요. 체크리스트법, 그 다음에 역량 모델링 전부 다 평가 방법이에요. 어마어마하게 많은 평가 방법이 있고 이거 매년 거의 한 번씩 나와요. 작년에도 나왔죠. 작년에도 뭐가 나왔는데 지금 기억도 안 나요. 작년에 뭐 나왔죠? 평가 방법? 뭐가 나왔어요. 평가 방법은 아주 중요하다. 바스 나왔죠? 바스 같은 경우는 2번 나왔어요. 기출 문제가 2번이나 됐어요. 바스가. 그만큼 평가 방법, 그리고 기출 문제 있죠. 작년에 기출돼도 원래 안 된다? 아니에요. 2년 연속 기출돼요. 어떻게? 문제를 바꿔서 기출돼요. 중요한 개념들은 매년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동의어라든지 다른 표현으로 또 사용이 되는 것들은 거기다가 제가 다 적어 드릴 거예요. 그러니까 이 표현으로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저 표현으로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. 어떤 애는 바스가 나올 수 있지만 어떤 애는 보스가 나올 수 있어요. 둘의 개념은 동일해요. 개념은 동일한데 약간 달라요.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각각이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.